노산대군의 왕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노산대군을 단종 임금으로 복위하노라. 1698년 12월 종묘 영령전, 조선의 제10대 임금 숙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의 신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신주에 적힌 이름 단종. 241년 전 17살의 나이에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땅에서 목이 졸려 죽은 소년. 죽어서도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왕도 아닌 사람도 아닌 존재로 200년 넘게 방치되었던 그 소년이 마침내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조 이후 조선의 모든 왕은 세조의 직계 후손입니다. 단종을 복위시킨다는 건 자기 조상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왜 하필 그 시점에 이 위험한 결단을 내렸을까요? 1457년 음력 10월 22일 강원도 영월, 조선 제6대 임금이었던 단종, 아니 그때의 이름으로는 노산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와 후대의 기록들은 하나같이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 호장이란 조선시대 지방관을 보좌하는 아전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고위 관리도 아닌 그저 영월 고을의 아전.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버려진 채 썩어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을. 노산군이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힘든 시대가 20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59년이 흐른 1516년 중종시대, 조선왕조실록에 엄흥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중종의 명으로 노산군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낸 관리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당시 고을 아전 엄흥도라는 사람이 찾아가 곡하고 관을 갖춰 장사를 지냈다고 현지 사람들이 전합니다. 60년 가까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이야기가 비로소 공식 기록에 남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종시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세조에 의해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 서인, 즉 평민으로 강등당했던 그녀가 1513년 드디어 왕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소릉이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종 세력 복권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 본인의 복위는 아직 요원했습니다. 왜냐? 세조의 후손들이 왕위를 잇고 있었으니까요. 단종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건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조상을 찬탈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674년 14살의 소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제19대 임금 숙종입니다. 이 소년왕에게는 단종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중전소생의 적장자, 둘 다 원자에서 세자를 거쳐 왕이 된 인물, 그리고 둘 다 10몇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숙종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1681년 숙종 7년, 숙종은 노산군의 칭호를 노산대군으로 올렸습니다. 왕의 정실 소생은 마땅히 대군이라 일컬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단종 복위를 향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사육신을 복권시켰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음부, 유성원.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6 충신에게 마침내 명예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698년 숙종 24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전 현감 신규라는 인물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노산대군의 왕호를 추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종은 이 상소를 계기로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숙종은 실록과 문집, 각종 기록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모두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신과 종친, 문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문관만 무려 491명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과 유신들에게도 별도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단종의 왕호 추복에 찬성했습니다. 숙종은 비만기를 내려 선언했습니다. 노산대군을 단종이라는 묘호로 복위하다. 단종의 비 송씨를 정순왕후로 복위한다. 단종의 신주를 종묘 영령전에 봉안하고 영월의 무덤을 왕릉인 장릉이로 격상한다. 241년 만에 단종이 왕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833년 순조 33년 엄흥도의 벼슬은 공조판서 정이품 오늘날의 장관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876년 고종 13년 마침내 엄흥도에게 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이공 엄흥도 한낱 아전이었던 한 사람이 419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충절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흥도의 후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옆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그는 차가운 눈 속에 갇힌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휴먼 원정대를 이끌었습니다. 500년 전 조상이 왕의 시신을 목숨 걸고 거둔 것처럼 후손은 동료의 시신을 목숨 걸고 거두러 갔습니다. 충이의 DNA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킨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이 과정을 통해 조선의 모든 신하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째, 왕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사육신은 200년 만에 복권되었고 엄흥도는 아전의 신분에서 장관급까지 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킨 자에게 역사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 둘째, 왕은 신하와 다르다. 숙종은 단종뿐만 아니라 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가 태종에게 양위한 정종도 같은 시기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올려 왕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단종은 241년 만에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육신은 200년 만에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엄흥도는 41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끝에 충이공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